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광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등어도 모릅니다. 참치도 모릅니다. 사과도 모릅니다. 자동차도 모릅니다. 사람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오직 숫자뿐입니다. 이 사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질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앞바다에 사는 광어에 대해서 알려줘. 사람은 광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생선이다. 납작하게 생겼다. 회로 먹는다. 바다에 산다. 양식도 한다. 이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광어라는 글자를 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문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광거라는 단어도 단순한 문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데이터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번호 하나를 부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광거는 1번, 고등어는 2번, 참치는 3번 이렇게 번호만 붙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어와 고등어가 비슷한 생선이라는 사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광어와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훨씬 더 복잡한 숫자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벡터라는 것입니다. 벡터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숫자들의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 광어를 표현하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3, 0.7, 0.1, 0.9, 0.2 이런 숫자들이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모여 있습니다. 이 숫자 묶음 전체가 광거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숫자는 생물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는 물속에 사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는 식용 가능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는 바다 생물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인공지능은 이런 의미를 사람이 일일이 정하지 않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찾아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거라는 단어가 수많은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고등어를 보겠습니다. 고등어도 숫자로 표현됩니다. 0.31, 0.68, 0.2, 0.88, 0.3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광어 벡터와 고등어 벡터는 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 다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동차의 벡터는 훨씬 다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숫자를 비교해보면 광어와 고등어는 가깝고 자동차는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인공지능은 숫자의 패턴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벡터는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쉽게 말해서 벡터를 여러 개 모아놓은 표입니다. 예를 들어 광거 벡터가 있습니다. 고등어 벡터가 있습니다. 참치 벡터가 있습니다. 오징어 벡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아래로 쌓아놓으면 거대한 숫자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숫자표를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행렬과 같은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계산을 이 매트릭스 위에서 수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결국 숫자 계산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숫자로 바꿉니다. 답변도 숫자로 만듭니다. 중간 과정 역시 모두 숫자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건은 어떤 생선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질문도 벡터가 됩니다. 광어 벡터, 생선 벡터, 설명 요청 벡터 이런 수많은 숫자 정보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내부에 있는 거대한 매트릭스와 계속 곱셈을 수행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계속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변에 해당하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숫자를 다시 문자로 변환하면 우리가 보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숫자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한 명의 사진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에 수백만 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영상은 어떨까요? 초당 수십 장의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음성은 어떨까요? 계속 숫자로 변환됩니다. 인터넷 문서는 어떨까요? 수십억 개가 존재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저장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부동소수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름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저장할 때 정해진 공간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32비트 방식입니다. 이것을 FP32라고 부릅니다. 32비트는 숫자를 꽤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456789 같은 숫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표준이었습니다. 과학 계산, 공학 계산, 그래픽 계산 대부분 FP32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100개를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FP32를 사용하면 꽤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숫자 1000만 개, 숫자 1억 개, 숫자 100억 개, 숫자 1000억 개를 저장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비용이 증가합니다.
전력 소모도 증가합니다.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할까? 인공지능은 원래 확률 계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0.5라고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0.04999여도 괜찮고 0.501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정밀도를 조금 줄여도 결과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FP16입니다. 이름 그대로 16비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32비트의 절반 크기입니다. 메모리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속도도 빨라집니다. 전력도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FP16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숫자나 아주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BF16입니다. BF는 브레인 플로트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공지능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숫자 형식입니다. BF16은 FP32의 장점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메모리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당한 정확도와 적당한 메모리 사용량을 동시에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인공지능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에서는 BF16이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결국 원인은 데이터 폭발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텍스트, 사진, 영상, 음성, 센서 데이터, 위성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 의료 데이터, 금융 데이터, 모든 것이 숫자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 숫자들을 계속 벡터로 만들고 매트릭스로 만들고 계산합니다. 만약 모든 데이터를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만 저장하려고 한다면 메모리가 부족해집니다. 전력도 부족해집니다.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대 인공지능 산업은 적당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자. 조금 덜 정밀하더라도 훨씬 빠르게 계산하자.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훨씬 큰 인공지능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FP16과 BF16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광어를 모릅니다. 대신 광어를 숫자들의 모음인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벡터를 모아 거대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은 결국 이 숫자들 사이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서 메모리와 전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FP32보다 더 작은 FP16과 BF16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대 인공지능은 더 적은 메모리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숫자 표현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벡터와 매트릭스 그리고 부동소 수점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숫자를 계산하는 거대한 계산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의 언어는 결국 숫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